제목이 부작 이해 및 만들기. 이 부작 말 그대로 붙을 붙자에 지을 작자. 무엇인가는 붙어서 무엇을 완성시킨다. 이런 이제 부작이죠. 붙이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무도 있을 거고 돌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우리가 일상 기성품으로 만드는 기와라든가 항아리라든가 어떤 물체든지 붙여서 식물을 같이 즐긴다. 그 자체만의 이제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제 개발된 하나의 부작이라는 겁니다. 돌에 붙여서 만드는 것은 이제 주제가 이제 식물이 주지만 이런 돌, 기와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생이 있는 돌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식물을 얹어서 감상하는 그런 작품을 이제 석부작이라고 돌석자를 써서, 목부작은 말 그대로 나무에 관솔이라든가 괴목이라든가 아니면 문짝이라든가 하다못해 이런 책상이라든가 어느 한 부분에 붙여가지고 나무 소재를 붙인 것을 이제 목부작이라고 이렇게 용어는 정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 식물이나 갖다가 뭐 그 연출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식물의 특성상 가장 작은 보습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해야 될 거고, 또 아니면 뭐 틸란시아 이런 종류, 요새 화원에 가면 많이 볼게요. 공기 중에 습도로서 사는 식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풍란이라는데, 풍란 요 자체가 바람 풍자에서 난초난자 써서 바람에 있는 습도를 가지고 산다 해서 풍란들을 많이 목부작이나 석부작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작품에 보면 나왔나요? 우리 김천수 자문위원님 커다란 둥근 돌에 저 풍란이 붙어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온 거 보셨죠? 근데 그런 식으로 별도의 흙에 묻히지 않고 외부의 공중 습도로서 살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해서 만드는 것이 이런 이제 석부작, 목부작인데, 만들기 위해서는 식물 선택은 이제 그런 소재를 위주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여기 있듯이 초물 같은 경우는 이제 넉줄고사리라고 있어요. 산에 가시면은 바위에 그냥 쭉 붙어서 있는, 잎은 이렇게 생겼고 쭉 붙어서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냥 들어보내를 버텨버텨 드립니다. 약초에서는 골세보라고 해서 그 뼈를 이어준다 해가지고 약초꾼들이 또 그거를 뭐 우리가 특종세상 봇 같은 데 보면은 대단히 귀한 거라고 높은 넉줄고사리, 우리 저기 먼저 문 회장님 그 괴목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고사리처럼 나오는 거, 우리 자생은 넉줄고사리가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후마타라고 일본 도입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시에서 보는 넉줄고사리는 상록성이라 가지고 그 잎이 항상 붙어 있는데, 둘의 차이는 겨울이 되면 우리 토종은 잎이 없어지고 도입종은 잎이 계속 붙어 있는 상록성이다. 그리고 잎의 차이도 만져보면은 토종은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 머리카락 만지는 식으로 부드러운데, 도입종 우리 상록으로 쓰는 거는 플라스틱 인조 그 작품을 만지듯이 좀 약간 뻣뻣한 그런 식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이 공기 중에 습도를 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식물이고, 이렇게 식물은 그런 식으로 선정하시면 되고, 갖다 붙이는 데는 지금같이 이렇게 절벽에 붙이려면 뭔가 의지할 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재료인 본드 성분도 있어야 될 거고, 아니면 고정시킬 수 있는 어떤 못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지지대, 여기는 작은 이제 화분을 속에다 넣었는데 잘라가지고 요걸 반쪽을 잘라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창작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만들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회장단에서 별도로 공지를 해가지고 회원을 모집한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실습을 할 겁니다. 이 석부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고모님이 좋아하시는 석창포 가지고 겨울에 방 안에 보습도 유지할 겸 해가지고 접시에다가만 해놔도 싱싱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그런 작품을 만들어 보든지 어떤 거 주제를 해가지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임원진에서 요구하는 그런 일정에 적극 협조해 준다면 교육하는 사람도 좀 신바람 나고 그런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생식물이에요. 요 야고 요 자체는 지금 꽃이 피고 씨방이 이제 맺혀가는데 단독으로서는 살 수가 없고 어디에 의존해서 사는 기생식물로서 특히 억새 이런 데 벽과식물 억새 이런 데도 그 뿌리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 뭐 무의존 억새뿐이 아니고 사초과식물 이런 무의종이 아니어도 우리 일반 사초나 억새에 요 씨를 갖다가 뿌리면은 거기서 같이 기생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사초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초를 기를 적에 제가 반영을 해보니까 사초가 처음에 심었다가는 점점 이제 약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뿌리 발달이 머리카락 발달 뿌리 발달이 굉장히 빨리 되는 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분해서 계속 놔두면은 뿌리가 그 안에 꽉 차가지고 썩어서 지상부가 같이 죽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초는 뽑아가지고 거의 뿌리를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뚝 단면도로 잘라서 다시 심어주면 잘 되고 그 위에 거를 뜯진 마세요. 왜냐면 야고씨 이게 1년생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저는 이제 씨를 다시 거기다 뿌려놓거든요. 원래 뭐 심는 이게 뿌리는 방법도 이 생명토에다 섞어서 놓아줘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가을에 익자마자 따가지고 뿌려놓고 봄에 분갈이를 하는 게 가장 낫더라고요. 분갈이 한 다음에 씨를 뿌리면 그만큼 발화율도 적어지고, 왜냐면 식물이 그만치 활동력이 적어서 그런지 적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뿌려놓고 봄에 분갈이를 하면서 잘라주면 그 사이에 벌써 다 포자가 발화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 씨를 따서 가을에 바로 억새나 이런 사초, 제가 저기 그 생강과 식물인 뭐죠? 거기도 뿌려봤는데 거기도 되더라고요. 양화. 양화에도 뿌려보니까 거기도 이 야구가 발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기생식물입니다. 단독으로는 살 수 없는 식물이에요. 네. 사시고 싶은 거는 나중에 씨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함북지방,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자생하는 구릉국화라는 식물이에요. 이거 굉장히 사연이 깊은 식물입니다. 이게 20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 대형농원이라는 데서 그 바라에서 그 삽목판에 팔았던 거를 길르다가 저는 다 죽였고요. 그때 우리 안종영 님이 몇 개 가져가신 게 저한테 다시 와가지고 지금 4년째가 됐습니다. 그 20년 된 식물입니다. 계속해서 전해지고 저도 또 일부를 다른 데로 보내서 그분도 기르고 계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식물 자체가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딱 거기밖에 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근데 뭐 중국이나 일본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릉국화 이게 우리나라 게 원종인 줄 알았는데요. 일본에 아즈마국화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원종이고 그 원종에서 아변으로 나온 게 이 구릉국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백두산에서는 7월에서 8월에 꽃이 피거든요. 근데 저희는 봄에 한번 피고 요번에 또 한번 피고 1년에 2번 정도 피고, 이게 기후가 백두산하고는 틀려서 그런지 1년에 2번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안종영 님이 없다 그랬는데 또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입수해서 기르는 식물인데요. 좀딱지라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남해안, 북방 한계선이 안면도입니다. 그 안면도 이상으로는 그 이북지방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3개를 입수해가지고 작년에 꽃을 봤는데요. 꽃이 작년에는 전부 폐쇄화밖에 안 폈습니다. 폐쇄화가 뭐냐면은 꽃이 완전하게 구릉국화처럼 설상화가 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 안에서 꽃이 안 핀 상태에서 결실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종자가 맺힙니다.
이게 그 좀딱치의 가장 큰 특징이 폐쇄화가 많이 핍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꽃이 피는 게 별로 없고요. 폐쇄화가 많이 피는데 꽃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취 중에서 제일 늦게 피는 꽃이거든요. 보통 10월 중순에서 12월 초까지 핍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2월 초까지 피는 걸 알고 있고요. 이 그 식물 자체가 지금은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작년에 이렇게 폐쇄화 핀 거를 여기다 죄 뿌려놨습니다. 전부 뿌려놨습니다. 이게 다 지금 밑에 이 큰 거 요 세 개만 빼고 전부 작년에 뿌려놨던 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잎이 많이 망가졌는데 잎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러니까 국화과 단풍나무 속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단풍치 속 우리나라 단풍치들 보셨을 거예요. 그 그놈이랑 거의 꽃도 비슷하고요. 그 잎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치 중에 제일 작은 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근데 작년에 씨를 뿌려보니까 발화도 잘 되고요. 발화해가지고 올해 전부 꽃이 올라온 겁니다. 이 중에 어느 정도나 제대로 된 꽃이 필지 모르겠는데요. 꽃을 피면은 제가 카페에다가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요. 네, 꽃은 감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지방에서 취나물로 먹는다. 아니요, 이게 나물로도 먹는다고 하는데요. 너무 작으니까 꼭 먹을 수는 있어요. 네, 굉장히 이쁜 꽃인데요. 원래 네. 취 나물꽃들이 다 있고요. 그죠? 참나물부터 시작해서 나물과 꽃이 피고선 씨방이 맞춰요. 여름 지나서부터는 꽃이 없이 씨방은 계속 맞춥니다. 제비꽃을 보면은 여름에 보면은 꽃도 안 폈는데 벌써 씨방이 왜 맞췄지? 그런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볼 겁니다. 그게 폐쇄합니다. 자, 오늘 폐쇄화 하나만 알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좀딱치 보셨죠? 여러분들 그거를 유박을 해면은 이게 다 뿌리니까. 저거 해라 그랬잖아요. 그 다시다 팩에다가 넣어서 얹어 놓으라고. 저기 어디다 얹어? 아니 좀 화분을 바꿔요. 큰 화분으로 그럼 하고 저 이거 겁이 나서 못 건드려요. 내가 보기에는 문제는 화분에 있는 거예요, 화분이. 예? 작아요. 문제는 화분에 있는 거예요. 화분이 너무 작다. 그 3년 내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분갈이도 안 됐고. 전체를 다 분갈이 하네. 자기 바꾸시고 꽃 보고 지금 시기적으로 다 누렇게 돼요. 지금 꽃이 가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 그래서 하면 안 되는 분갈이를 큰 분에다 옮기라고요? 네. 그대로 그대로 해서 그대로 마사가 놓고요. 콩마치하고